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그 꽃이 폈을 때 전시회에서 이제 찍은 꽃들을 그 쇼츠에다가 업로드를 다 완료했습니다. 양이 좀 상당히 많아서 편집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 또 올리는데도 다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쇼츠를 캡처해서 사진에 쭉 저장해 두시면은 나중에 누가 꽃을 가지고 경매장이 됐던 아니면 뭐 농장에서 꽃을 구매하던 아니면 개인 거래로 꽃을 거래하든지 간에 꽃을 보고 이게 명명품 뭡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 출란교실 쇼츠에서 캡처해둔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소개하지 못한, 미처 하지 못한 그 꽃들도 제가 전시회에 나가서 사진에다 담아서 쇼츠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또 전시회도 한번 좀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그 인문이종도 참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중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복륜 이런 거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로 좀 찍어서 쇼츠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란교실 그 쇼츠 동영상 쪽에 가시면 하나의 그 자료 창고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완연한 봄인데 더 이상의 이제 꽃샘 추위도 없을 것 같아요. 요번 주말에 비 소식이 한 차례 있을까요? 뭐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꽃샘 추위도 이제 완전히 가버리는 그런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출란이 이제 쑥쑥 자라기 시작하죠. 그 전에 꽃이 폈을 때 이미 수정시켜 놓으셨던 분들이 있다 그래요. 제 출란교실에서 단순히 그냥 출란만 키우는 것보다는 교잡을 한 출란, 그러니까 엄마 쪽의 색화와 화용이 좋은 아버지 쪽을 교차로 이렇게 교잡을 시켜서 시방을 좀 맺으면 인근에 자생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자생지에서 딱 표시를 해 두셨다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다. 사진을 딱 찍어두면 표시가 되죠. 이제 그 밑에다가 씨를 뿌려서 부엽토를 좀 덮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가서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생강근이나 또 슈팅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종자가 어떤 종자가 피는지 한번 좀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에서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플라스크에서 무균 배양으로 슈팅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 부엽토를 산에서 떠오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부엽토에다가 뿌려서 이끼로 덮어가지고 수분 조절을 잘하고 온도 조절을 잘해서 슈팅을 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고 동영상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좀 서치해서 뒤로 가보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을 소개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잎의 거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무도 동영상, 제가 유튜브에서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잎 거치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란교실이 또 최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거치 문제를 이해하면은 출란이 잘 배양하는데 출란이 잘 살아가는데 어떠한 특징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란의 제가 앞선 동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란의 뿌리가 밑으로 안 자라고 옆으로 자란다든가 뭐 여름에는 잡목이 우거진 완전 그늘 속에서 자란다거나 겨울에는 그 낙엽들이 다 떨어져서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서 자란다거나 이러한 특성들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배양하는데 출란을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배양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란 문제도 이 출란의 거치 문제도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좀 재미있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란이 잎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자세히 보면 잎에 거치가 있습니다. 거치. 우리가 옛날에 한동안 그 구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구화를 산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산에서 캐온 어떤 그 흙이 달린 이런 구화 같은 경우 종자를 이렇게 보면은 출란하고 막 섞어서 판매를 하면은 이 출란인지 구화인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구화가 인기가 절정에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인기가 좀 시들했을 때 그때는 출란하고 막 같이 섞여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출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조차도 그게 구화인지 모르고 가지고 오셨던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거치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구화도 거치가 있습니다. 출란도 거치가 있어요. 근데 이 해란 계통에 구화도 사실 일종의 해란이죠. 해란 계통의 출란들이 거치가 대부분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근데 구화가 우리 중국에서 들어왔던 그 구화가 출란 구화죠. 그것도 출란에 봄에 꽃을 피니까 출란 구화가 거치가 있었어요. 거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출란인지 헷갈리고 구매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반 해란들은 이렇게 보면 거치가 없는데 거치가 있으니까 출란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구화를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또 동영상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인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거치가 출란에 있는데 그래서 이 거치 문제는 이 특성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그 교잡종을 만들어내는 조직병, 그러니까 육종가들이 흔히 출란 꽃을 하다가 비싼 출란 꽃을 손에 넣기가 어려우니까 종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또는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출란과 구화를 교잡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좀 더 특이한 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교잡시켜서 씨를 받은 그 씨를 슈팅을 시켜보니까 거치가 없는 그 육종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 이게 조직배양 아니야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꽃은 출란 같아. 꽃은 출란 같은데 잎도 출란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펴. 근데 거치가 없는 출란. 이런 것들이 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교잡을 통한 육종 배양을 통해서 나온 품종들이죠. 그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거치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치가 출란이 거치를 왜 만드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종자의 그 특성, 그리고 유전적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다양한 뭐라 그러나요? 여러 해를 거쳐서 진화해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출란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치를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쭉 진화를 해오면서 오늘날 거치가 완성된 출란 잎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을 구별해내는 거치를 만져보고 종을 구별해내는 하나의 특성으로서 인간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특성이 있고요. 종을 구별해내는 특성이 있고 생육에 관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거치가 말이죠. 출란에 물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비가 오거나 이게 물을 주면은 잎이 이렇게 젖을 수밖에 없죠. 잎을 피해서 물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또 산의 자생지에 있는 출란도 비가 오면 잎까지 싹 다 젖습니다. 근데 이 거치가 이 물길에 골을 만들어서 물을 빨리 흘러내리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치가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목적으로 거치를 만약에 출란이 자기의 유전적 특성을 만들어냈다면
결국 출란은 잎에 물기가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방지한 거죠. 스스로가. 싫어한 거죠. 그것은 간단한 이유죠. 비가 오는 계절에 날씨 온도가 또 높고 이랬을 때 잎에 그 물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게 병원균의 원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스스로가 방지하고자 물을 좀 빨리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거치를 만들어서 물기를 줬다는 거예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자료에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것은 잎에 물기가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출란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잎에 물을 주고 나서 잎에 물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물을 건조시킬 수 있는 환경, 즉 통풍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이 빨리 증발될수록 출란한테는 유리하다. 만약에 잎에 물이 증발이 안 된다면은 휴지로 닦아서라도 증발을 시켜줘야 된다. 어쨌든 주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면은 언제 물을 줬을 때 잎이 좀 빨리 마르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거치가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치가. 그러니까 이 표면적이 넓어지죠. 이런 데에 거치가 있으면 이걸 나사지라고 합니다. 근데 잎 끝에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거치라고 해요. 나사지라고는 안 하고. 그 대신 나사지가 됐든 거치가 됐든 이 표면적을 넓힙니다. 이것은 광합성을 하는 면적을 스스로가 확대시키고자 그렇게 유전적으로 변화됐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출란은 햇볕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떠한 자기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왜 그랬을까요? 출란이 우리가 양지식물인 줄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반음지식물입니다. 반음지에서 자라고 또는 여름에 완전히 그늘로 덮여버려요. 위에 낙엽이 있으니까 잡목이 우그러지고 그러면 그 잡목 속에서 햇볕도 못 보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광합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치를 만들어서 이 표면적을 넓힌 그런 결과로 거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란은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어떤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우리가 재배해서 또 역이용하면은 충분한 광합성을 시켜줘야 된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잎에 거치가 있으면요, 벌레들이 달려들었을 때 이걸 갉아먹을 때 여기 톱니바퀴처럼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이파리를 갉아먹을 때 방해 요소가 된대요. 이 거치가. 그러니까는 벌레가 잎을 갉아먹는데 방어용으로 거치를 출란은 활용한다. 그래서 출란이 보면은 이 조그만 날파리들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옮긴다 그랬죠. 병을 옮기는, 자기 다리나 날개 이런 데서 세균을 묻혀갖고 와서 이쪽에 앉았다 저쪽에 앉았다 하면서 이제 병을 옮기는데, 그 병을 옮겨서 병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벌레들이 출란 잎을 막 이렇게 갉아먹어가지고 이렇게 갉아먹는 현상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달팽이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출란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실에서 자라서 그런가, 산에 가서 산채를 하다 봐도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출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툭 잘린 건 있는데, 이건 벌레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짐승들이 와서 토끼나 이런 것들이 탁 이빨로 뜯어먹은 흔적은 있는데,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갉아먹었다, 그래서 구멍이 뻥뻥뻥 났다, 이런 경우는 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출란 거치가
벌레들이 달라들어서 잎을 갉아먹을 때 이 끝에부터 이제 쳐들어가니까 이 톱니바퀴처럼 방해 요소를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방어 기능으로서 출란 거치를 출란이 만들어서 스스로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4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시켰다. 또 하나는 빛 표면적을 넓혀서 광합성을 조금이라도 좀 많이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치를 만들었다. 또 하나는 벌레로부터의 방어 기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출란이 인간한테 뭐 종을 구별하라고 만든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거치는 해란이나 다른 종자와 육종품 이런 것들하고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간이 거치를 용이하게 활용한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출란 배양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거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란이 자라는 형태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고민해 보면은 출란을 배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뜻에서 오늘 거치 문제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출란 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